안녕하세요. 최준용 손해사장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6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강의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다친 경우 보험금 산정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제 저희가 내일 그 대전 가서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실 분이에요. 손가락이 이제 부러지셨거든요. 그래서 뭐 사고 내용은 삼중 추돌 사고라서 본인 과실은 없습니다. 어,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렇게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예. 치료받고 나중에 보험사한테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보험회사가 제시해서 나오는 산정 내역입니다. 좀 예상을 해 봤어요. 저희가 미리 지금 치료 중이시긴 한데 여기서 보실 거는 다른 거 없고 위자료, 휴업손해, 상시 수익액, 뭐 향후 치료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뭔지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험회사는 산정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990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우선은 위자료를 볼까요? 자, 위자료는 현재 그 부상의 위자료입니다. 부상의 위자료. 자, 보시면 이렇게 1급부터 14급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쭉 나와 있어서 요 이제 보면은 50만 원이면은 몇 급입니까? 50만 원이면 네, 6급이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부상이 몇 급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보험금 지급 확인서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병원에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치료비를 줄 거잖아요. 지급보험금.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도 보험금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나가는 겁니다. 치료 중에는 여러분한테 주진 않겠죠. 병원으로 주겠죠. 병원한테 나가는 것도 보험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지급되는 거는 합의금의 보험금이죠. 예. 그걸 전체로 봤을 때 보험회사는 손해로 봅니다. 그래서 병원한테 얼마 나갔느냐 라고 봤을 때 상해 등급이 14급이에요. 14급. 이걸 보험금 지급 확인서라고 하고요. 아니면 보험회사한테 오전에 전화를 하셔서요. 보험회사가 전화가 안 옵니다. 보험회사가 환자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처음에야 제가 담당입니다 하고 전화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전화가 없죠.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뭡니까? 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계속 밀리는데 하루에 그런 환자들 한 통화만 하더라도 담당자가 엄청 정신이 없어요. 근데 치료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고요. 제가 강의한 것처럼 이렇게 손해액은 이렇게 산정되고요. 이렇게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다른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되고요.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챙겨준다고 하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보험지급 확인서를 보시면 이 급수는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진단서에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저도 잘 못 찾습니다. 없는데요. 없는데 마지막에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상해. 이게 뭐예요? 몰라요, 저도. 예. 보험회사가 그렇대요. 그러면 6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좀 웃깁니다. 예. 그래서 몇 급인지 보험회사 물어봐라. 예. 자, 운전자 보험의 보험급 지급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부상 등급을 이제
매겨서 주는 거거든요. 금액이 뭐 6급이 때 80만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형사합의나 이런 것 때문에 개별적으로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개별적으로 드는 보험에도 역시나 상해 등급,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지원금을 등급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급을 합니다. 80만원 바로 줘요. 자, 이런 경우에 자, 또 간병비를 또 궁금하신 분이 있어요. 간병비. 근데 5급 이상부터 돼야 됩니다. 5급. 예. 그래서 6급이나 뭐 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간병 대상 안 됩니다. 알고 계시고요. 자, 빨리 나갈게요. 이거 뭐 어떻게 산정해야 되고 디테일한 거는 오늘 그 시간이 아니고요. 휴업손해는요 100%를 인정하지 않고 85%만 인정한다는 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통원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입원 기간에만 인정해요.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합의금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통원을 빨리 하는 게 낫나요? 입원을 하면서 통원을 하는 게 낫나요? 입원을 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산정이 될 것이니까 입원하셔라. 근데 뭐 하루 이틀 입원해 갖고 할 거면 뭐 그런 나일론 환자들한테 굳이 제가 뭐 이것저것 뭐 코치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거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통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통비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왔다 갔다 택시 타고 다녀라. 뭐 차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10일 동안 통원했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8만원이니까 무시 못하네, 그죠? 예, 근데 본인이 쓴 비용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집 앞에 통원한다. 그러면 8,000원을 하루에 아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 8,000원 받으려고 뭐 좋은 재활 잘 되는 병원에 가십시오. 예. 자,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 장애입니다. 장애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저희 역할이고 저희가 산정하는 거고, 여러분이 막 이것까지 내가 한번 산정해 보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본인의 소득에다가 본인이 다친 부위의 그 장애율과 기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장애율은 장애진단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8%.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저희는 이렇게 그냥 입력만 하면 쭉쭉 해서 얼마 탁 나와. 예. 참 편한 세상이죠. 어렵게 해서 저는 엑셀 파일이 있지만 아직도 아날로그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오래된 사람이라. 근데 요거를 보험회사는 옛날부터 쓰고 있었고 저는 한 5년 전부터 썼던 것 같아요. 예, 좀 편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상하기를 한 5년 정도로 봐서 한 17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하고 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이제 이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장애 기간이 보험회사가 설정한 것과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냥 처음부터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한테 한번 금액 제시 받아보고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 해갖고 팍 찍혀서 결정돼서 전산에 찍힌 다음에 결제가 돼버리면 이거 수정하고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련히 알아서 많이 받아줄까요? 그죠? 그래서 뭐 다 하고 나서 내가 한번 집 지어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리모델링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집 짓는 가격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지만 뭐 900인데 뭐 추가로 더 받아주는 금액에 뭐 계약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수수료 2배 받아요. 10% 받을 거 20% 30% 받습니다 저희가. 예, 뭐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죠? 예,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자, 결국 핵심은 장애 기간을 얼마나 길게 받느냐가 보험금을 결정하고요. 장애 진단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서 그거를 관철시켜서
보험회사하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협의해낼 수 있느냐가 경력과 구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